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6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지수 역시 플러스 0.6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수는 상승했지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수급도 살펴보시면은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를 순매도하여 였고,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증시에 공매도를 쳤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8,600억 원 규모의 공매도를 쳤고, 어제 공매도를 얼마나 많이 쳤는지 무려 22개의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장중에 한국 증시가 하락을 하니까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일 한국 증시는 어린이날로 휴장입니다. 현재 유럽 증시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현재 하락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날이 끝나고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순매수하면서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아니면 또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공세로 한국 증시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31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7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였으며 장중에 1.02%까지 상승했으나 장중 후반부터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플러스 0.7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다우지수와 달리 0.4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57%까지 상승했으나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였고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여러분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전국 지역 재투자 연합에서 미국 경제 전망은 매우 밝다. 그리고 백신 접종 증가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 전국에 걸친 기업들이 사업이 재개가 되고 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이라던가 혹은 회사채 발행을 중단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지만 다음 이야기를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인 걸 알 수 있죠.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 연준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라는 공약을 되풀이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다우지수는 어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하면서 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언택트주의 대장주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찍고 어제는 마이너스 2.3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얼굴북, 페이스북 역시 어제는 마이너스 0.7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역시 마이너스 0.4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플러스 1.19%까지 상승했으나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결국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언택트 관련주는 대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 공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4월 들어서 가장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4월 미국의 제조업 PMI 지표는 60.5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0.1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을 보였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경기 회복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습니다. 아메리카 에어라인 어제 플러스 1.0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화이자를 보시면은 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플러스 3.05%가 상승했는데 화이자는 삼성전자처럼 시총이 되게 큰 종목이라서 상승이 나와도 5% 이내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나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노바백스라던가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어제 4.03% 상승이 나왔습니다. 모더나는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모더나 관련주도 다음 주에 살짝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나 모더나 관련주들 지금 고점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모더나가 한국에 위탁 생산을 한다는 찌라시 때문에 이렇게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이 나왔으나 최근에는 10일 동안 단 한 번의 상승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지만 코스피 200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주 거래라던가 공매도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일별로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소량의 공매도가 있는데 이거는 시장 조성자 공매도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모더나 관련주 대장주인 엔투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5.4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약과 바이오주는 공매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무려 22개의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신풍제약을 포함한 코스피의 4개의 종목과 코스닥의 18개의 종목입니다. 코스피 종목을 살펴보시면은 신풍제약, 보령제약, 두산퓨어셀, 롯데지주 등이 있고 코스닥에는 삼천당제약, SD팜, 텔콘 RF제약, 녹십자랩셀, 레고캠바이오, 제넥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있는데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종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공매도 수량을 보시면 0으로 적혀있죠. 엔투텍이 내리는 거는 공매도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엔투텍의 주가가 흐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고 당기 순이익이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4년 연속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5년째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약과 바이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대기에서 물리면은 존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폐가 될 수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들고 갈 수도 없고 원래 엔투텍은 바이러스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1,000원대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000원대 아직도 주가가 높아요. 그리고 백신 관련주 KPS 생명과학 이거 상한가에 따라가신 분들 얼마나 후회를 할까요? 상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갭은 하나도 안 뜨고 마이너스 13.54% 하락. 그 뒤로 한 번도 상승이 나오지 않고 쭉 빠지는데 벌써 상한가를 다 훼손하고 밑에까지 내려왔고 또 이 종목 역시 실적을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죠. 아직 상장 폐지가 될 정도는 아닌데 이번 연도도 그렇게 실적이 안 좋을 거는 너무너무나 당연해요. 그리고 KPS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아닙니다.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하락하는 거는 그냥 내리는 거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은 장중에 6만원대도 깨졌었죠. 오늘 마이너스 1.79%로 마감되었고 이 종목은 공매도 금지 종목,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어머 천재님, 공매도가 금지되면은 얼마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는 건가요? 일주일? 한 달? 여러분 안타깝게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은 다음날 하루만 공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제도를 왜 만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신풍제약의 공매도는 빵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정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일주일 넘게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공매도 재개 겁낼 필요 없다. 기우였을 뿐이다. 이딴 기사가 나온 게 상당히 화가 나요. 특히 저는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매도 불안은 기우다. 재개 후 더 올랐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죠? 어제 마이너스 2.20% 하락이 나왔고 오늘 반등이 플러스 0.56%밖에 안 나왔으면은 반등이 반도 안 나왔는데 공매도 재개 후에 지수가 더 올랐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죠? 제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큰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공매도 자체가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공매도가 있다고 해도 증시는 상승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만의 경우는 공매도 재개 후 한 달 동안 8.98%가 올랐고
오스트리아리아는 6.73%가 상승,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3.46%가 상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죠, 무차익 공매도가 안 되는 나라니까 그렇잖아요. 저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잘 돼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수기로 입력하기 때문에 오류도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월달 외국인 불법 무차익 공매도 정황만 1만 건이 넘을 정도로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해서 공매도 하루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그리고 어제와 오늘 공매도를 가장 많이 친 종목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하루에 611억 원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2위는 카카오, 공매도가 무려 279억 원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증권가에 이런 뉴스가 있잖아요. 셀트리온 공매도 상위 1위, 하지만 셀트리온은 상승했다. 공매도의 패배. 아니, 어제 하락이 몇 프로 빠졌습니까? 마이너스 6.20%가 빠지고 반등이 4.21%가 나왔으면은 위에서 공매도 쳤으면 수익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올려놓고 또 위에서 공매도 쳐버리면은, 여기에서 공매도 친 사람들은 다음날 빼버리면은 얘네는 주식을 팔아서도 수익이고 공매도로도 수익. 외국인 기관이 지금 괜히 매수가 들어왔을까요? 얘네가 올려놓은 다음에 사람들 따라 붙으면은 여기서 공매도 치고 다시 빼버리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쟤네가 팔아서도 수익 나고 거기다가 공매도로도 수익 나고 이중으로 수익이 나는데 우리 개미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약과 바이오주 말고 조선주 보셨어요? 수혜주 운하 사건에다가 역대 최고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다. 레포트 써놓고 주가를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쳤습니다. HMM, 현대상선이죠. 자, 공매도가 이틀 동안 얼마죠? 와, 장난 아니죠. 예전에 공매도가 있을 때도 이 정도 공매도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일 기준으로 거의 역대급 공매도를 쳤네요. 역대급 실적이 아니라. 자, 그리고 어제 급등했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137억 원의 공매도가 있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공매도가 평소보단 많죠.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하락률이 5% 정도밖에 안 나왔고, 수급을 보셔도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외국인과 기관은 저점에서 매집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폭탄 매물을 던지면 던질 수 있는데, 여러분, 내일이 어린이날로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다 얼어붙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 보세요. 지금 거의 바닥권이라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럼 주식도 똑같습니다. 이만큼 매집할 때 거래량이 터졌으면 던질 때도 그만큼 거래량이 나와야지 매도할 수 있거든요. 거래량을 터트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조선주, 수주 대박이다, 지금 당장 이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찌라시로 올리는 방법. 혹은 시간의 단일가 같은 데서 상한가를 보내봐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엄청 붙겠죠. 자,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 하이스트리입니다. 이 종목은 아침부터서 19.78%까지 상승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2.91% 하락 마감.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침 장시작하자마자 15분 동안 갭 띄워놓고 쭉 빼버리기.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간 애들 다음 주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분명히 아침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 따라 들어갈 거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양 매도로 잡힐 거예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 지금 나오면은 절대로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가짜 뉴스들 때문에 동학 개미분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주식이 오른 종목도 상당히 많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애플과 찌라시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10만원대까지 갔었죠. 지금은 8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일자별로 보시면은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쳤죠. 이렇게 찌라시로 올랐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기아차를 공매도로 한번 쳐보려고 했는데 대주 잔고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잔고들 같은 경우에는 장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지 장중에는 대주 잔고가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침부터서 반대 매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예상 체결치 물량을 보시면은 예전 같으면 그냥 한번 물량 테스트해 보려고 던지는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엔 달라요. 지금 이 밑에 예상 체결치 나온 거는 대부분 반대 매매예요. 특히 코스닥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해도 종목은 마이너스로 출발해요.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10일 넘게 계속되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반대 매매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62%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반대 매매 때문에 내 종목은 밀려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이거는 반대 매매 물량 때문에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매도로 잡혔지만 이게 정말 던지고 싶어서 던지는 사람도 있지만 신용을 썼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갔기 때문에 억지로 던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수가 저렇게 빠지는데도 신용 잔고가 줄어들질 않네요. 아직도 여러분 신용 잔고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3조예요. 저는 여러분 지난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여러분 신용을 쓰신 분들은 반대 매매를 당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마이너스 통장을 뚫거나 혹은 사채를 끌어오거나 그러면서 신용 반대 매매를 막다 보면은 월급 받아서 정말 신용 이자만 받다가 끝나버립니다. 자, 신용 이자 같은 경우에는 매달 1일날 결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이 주식을 팔아버릴 경우에는 신용 이자를 그때 내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월 1일에는 신용 정기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식을 팔 때 신용 이자를 한 번 더 내는 겁니다. 3개월 이상 신용을 사용 시에는 신용 이자가 상승이 됩니다. 또 3개월 뒤에 신용을 연장하려면 증거금이 140%가 아닌 160%까지 만들어 놔야 돼요. 마이너스 통장이라던가 혹은 다른 업체, 사채죠. 이런 데서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사채업자라던가 혹은 마이너스 통장에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용의 유혹에 빠지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상따를 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갭이 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쪽에서 먹고 나왔는데 또 밑으로 빠지면은 그때 또 신용 잠깐 써서 아침에 갭이 뜨자마자 그냥 던지고 나와야지? 왜? 나는 이 위에까지 먹을 필요 없어. 그냥 갭 뜬 것만 먹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와. 그럼 당연히 증거금이 모자라서 신용 반대 매매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 가지 소설을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쓰는 소설 내가 맞춰볼게요. 여기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고 여기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고 이만큼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내려갈 때 거래량은 절반도 안 돼. 아, 이거는 거래량 없는 하락. 좋아, 개미털기구나. 나는 이런 거에 안 속아. 이거 심장 약한 개미들 한번 털어주고 V자 반등 나와서 이 꼭대기에서 팔아야지 생각하고 신용 반대 매매 막으려고 여러 군데 돈을 꾸러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계좌를 오픈하고 벌은 금액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인분들이 신용을 쓴 다음에 신용 반대 매매 직전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야, 나 잠깐 이거 신용 반대 매매만 맞고 돈 돌려줄게. 잠깐만 빌려줘. 이틀이면 돼. 혹은 신용 반대 매매가 아니라 신용을 연장하려고 증거금 160%만 잠깐 만들고 내가 내일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저는 절대로 빌려주지 않고 그분들이 가진 종목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해서 주가가 위로 올라오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계좌 합주만 매매하니까. 제 유튜브 생방송 보신 분들 아시죠? 제 지인분들이 자주 오는 거. 제가 여러분 생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배드민턴이라던가 이런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식이랑 유튜브를 하는 걸 알고 종목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날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종목 상담 같은 것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매수가는 6,000원.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 이거 완전 개잡주고 상장 폐지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재무제표가 완전 개쓰레기죠. 적자가 연속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적자가 나오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번에도 적자가 나오면은 상장 폐지.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은 화를 냅니다. 왜 이런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냐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왜 상폐가 되는지도 모르고 왜 적자 기업이 퇴출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유니슨이 여러분 풍력 관련 회사인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제주도 빼고 거의 건설할 수 있는 풍력 발전소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한국에서 풍력 발전 너무 힘들어요. 태양열 발전도 힘들고. 그래서 만약에 한국도 정권 교체가 되면은 탈원전 시스템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막 상대방이 화를 내면서 야 네가 파리 기후협약에 대해서 아냐고 지금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열 발전, 녹색 에너지가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니스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막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공기업을 그만두고 지금 전업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 직장이 한수원이면은 어쩌려고 내 앞에서 지금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도 태양열 발전이랑 지열발전소 짓고 뭐 다 하고 그랬는데 그때 지었던 태양열 발전소 애물단지 돼가지고 8년 만에 철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녹색에너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여건이 충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태양열 발전하려면 저기 동남아 같은 데서 해야 되고 풍력 발전을 하려면 바다가 둘러싸인 해상 풍력밖에 안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저한테 막 몰아붙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상당히 화가 나죠. 운동하러 왔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사람한테 욕을 먹고 있어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주식 지금 상한가가도 6,000원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인 계좌에 마이너스 30%가 찍혀져 있으면은 플러스 42.5%가 올라와야지 본전이 돼요. 그런데 상한가 한 번만 가면은 본전에 온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부터 모르니까 일단 이야기가 안 통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오르는가와 그리고 또 언제 물을 타야 되는가 그게 궁금한 거지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된다 혹은 이 종목은 절대 안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그냥 답정 넣어줘. 답정 넣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셀트리온이라던가 이런 제약 바이오에만 공매도가 쳐진 게 아니라 K배터리 전기차 관련주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공매도가 쳐져 있는데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양 이틀 동안 약간의 조정을 주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7.0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하락한 게 마이너스 5.5%였는데 와 반등이 더 크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S오일의 주가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해서 유가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상승한 거예요. S오일도 보세요. 지금 양 이틀 동안 상승하면서 곧 있으면 52주 신고가잖아요. 자 일단은 LG화학의 공매도를 보시면은 이틀 동안 공매도가 장난이 아니죠. 와 어제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는데 K배터리 관련주도 어느 정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화해를 했다 이런 뉴스 때문에 빵 띄워놓고 쭉 빼버리고 이번에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이슈 탁 띄우면서 주가를 탁 상승시켜놨는데 여기 고점을 돌파하러 가기보다는 이쪽에서 공매도 좀 치다가 100만원 근처에서 개인분들 꼬시려고 와리가리 치다가 쑥 빠져버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무조건 수익이잖아요. 얘네가 80만원대 70만원대부터서 계속 LG화학을 매집을 하더군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지금 왜 사는 걸까? 공매도 재개하자마자 던지면서 주가를 뺄까 싶었는데 그렇게 빼지도 않고 오히려 100만원 근처까지 보내려고 하니까 굳이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100만원 105만원을 돌파시켜버릴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물론 이렇게 호텔신라처럼 오늘도 9만원을 돌파시켜 놓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면서 공매도 수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굳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10만원? 아니 8만원 먹으려고 내가 들어가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금 지수적으로도 보시면은 3100포인트 아직 고점에서 150포인트밖에 조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충분히 아직 지수가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고점 추격 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상승과 하락 종목에서 상승 종목을 보고 따라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면서 빠지는 종목에서 잠깐 단기 반등을 노리고 매매하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부터서 마이너스 7.53% 급락이 나왔죠. 그런데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무려 12.79%나 상승했고 종가가 10.4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을 어제 고가에서 잡았으면은 오늘 마이너스 13.67% 급락을 맞은 거예요. 수급 보시면은 단타의 제왕 투신이 어제 꼬셔놓고 아침부터서 그냥 투매를 일으키면서 던져버렸는데 오히려 많이 빠졌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14%까지 빠졌다가 종가가 플러스 5.71% 상승이 나왔어요. 개인들이 보통 이 14,000원을 손절선으로 잡는데 14,000원을 깨버린 다음에 희망의 끈을 다 던져버리게 만들고 난 다음에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올렸죠. 그런데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여기서 조금만 더 상승했으면은 지난번 신고가를 돌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지금은 투매가 나오고 지지 저항이 깨진 거 보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자, KTH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어제 플러스 7.66%까지 상승시키고 오늘은 마이너스 7.1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장중에는 하방 VI 걸릴 뻔했습니다.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애들은 그 다음날 추격 매수하면 무조건 때립니다. 캐몬 같은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단타의 제왕 투신이 대량 매수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알로이스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캐몬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단일가 마이너스 3%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금융투자가 한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만약에 금융투자가 이번 주 풀로 매수를 해버린다면은 다음 주 옵션 만기 때 현물을 다시 던지면서 얘네는 다시 매도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투자가 이렇게 막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사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얘네가 현물을 매도하면서 옵션으로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많이 매수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 그러면 수익 났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일자리 테마주가 아침부터서 움직였었죠. 자, 위즈코프는 윤석열 관련주이면서 일자리 테마 관련주죠. 아침부터서 상승하면서 VI 갔어요. 그런데 오늘 신고가를 찍자마자 그냥 쑥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전환이 되다가 장막판에 플러스 3.32로 마감됐습니다. 자, 이 종목은 현재 투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경고 때문에 상한가를 찍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장중에 VI가 나온다고 해도 거기가 최고점일 수가 있어요. 내일 모레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투자 경고가 풀리는 걸로 아는데 일자리 테마주 중에서는 IB 기명이 오늘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5.30%로 마감이 되었고 시간의 단일가마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가 나왔죠. 자, 여기서 재지정 예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또 한 번 나올 시에는 다시 한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이야기지 당장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력들은 정말로 주차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303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위로 올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전환사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전환사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전환사채를 개인 동호회 단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개인분들이 계속 받고 있는데 세력들은 지금 못 빠져나갔거든요. 왜냐하면은 투자 경고가 걸린 동시에 단일가 매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이거는 그냥 거래량 없는 음봉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이번 주 어린이날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얘가 빵 쏜다? 그러면은 그거는 설거지 하려고 빵 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투자 경고와 거기다가 단일가 때문에 본인들이 못 빠져나갔기 때문에. 와, 근데 이걸 다 받아버리네요. 저는 거래원을 봤을 때 외국인 애들이 이쪽에서 다 튀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분들이 물렸구나 싶었는데 이 개인이 그냥 다 세력이구만요. 지금 전환사채로 나온 물량이 67억이에요. 67억. 67억인데 이거 던지면 무조건 투매 나오겠구나 싶어서 저는 당연히 이 종목이 투매가 나와가지고 지금 좀 지옥을 갔겠구나 하고 오랜만에 한번 차트를 열어봤는데 와, 멀쩡하네요.
요즘 트렌드가 위험해 보이고 무서운 종목들은 더 가고 이건 안전해 보이고 이건 언젠간 가겠지 하는 종목은 계속 내리더군요. 자, 오늘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29.87% 상한가를 찍었었는데,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불가리스가 코다리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라는 루머 뉴스를 뿌리면서 남양유업 우선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6.1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무려 2달이나 받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남양유업의 홍원식 사장이 사퇴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뉴스 덕분에 아침에 남양유업 우선주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는데, 종가는 결국 플러스 8.44%로 마감됐고, 우선주 중에서 거래량이 적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가로밖에 매매가 안 됩니다. 단일가로 매매할 때는 본인이 던지고 싶어도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남양유업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호가창이 너무 얇아가지고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장중에 보시면은 28.40%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9.52%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남양유업 관련 주식들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힘들고 가짜 루머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에이티노 인베스트먼트와 우리기술투자, 대성창투 등 두나무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먹튀하고 날랐고, 장중에 주가를 보시면은 19.04%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13.43%로 마감이 되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코인 시장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상승하는 코인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코인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장이라서 오르는 코인이 한정되어 있고, 에이티노 인베스트먼트라던가 우리기술 투자 같은 애들도 만약에 어린이날에 비트코인이 또 한번 떡락이 나온다면 이 회사의 주식들도 같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나무 관련주가 오른 이유가 비트코인이 다시 7천만 원을 돌파했다는 이유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7천만 원 밑에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지금 두나무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 손 모아서 비트코인 떡상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확진자 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고,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또 한번 확진자가 폭증할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비대면이라던가 응압병실이라던가 혹은 코다리19 관련주를 매매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나마 지금 움직이는 섹터가 이렇게 구리 관련주라던가 혹은 포스코 같은 철강 쪽인데, 이쪽 섹터도 지금은 공매도가 다 되는 섹터긴 해요. 이런 주식들을 꼭 매매하실 때는 구리는 구리 선물을 꼭 확인하시고, 철강 관련주는 이렇게 뉴스에서 계속 철강 관련 뉴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선주에 공매도가 대량으로 발생되었습니다. HMN과 현대조선 해양들이 공매도가 대거 발생되며 고점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일부라도 차익 실현하는 게 좋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조선주가 수주 잭팟이 터졌다, 이러한 뉴스들은 거래량을 터뜨리기 위한 그냥 일종의 꼬시기 기사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침 반대 매매에 주의하세요. 아침에 동시호가 때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는 거는 일종의 겁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짜 반대 매매예요. 반대 매매로 인하여 개파락으로 출발하는 종목 중에서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받아주는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하방 VI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코스닥 중소형주 반대 매매는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오봉자님, 윤희정님, 만원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